네, 월요일마다 경제를 한층 더 깊게 살펴보는 코너로 만납니다. 손에 잡히는 진짜 경제 97.3%입니다. 오늘은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비트코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 선보이는 코너인데 제목 어떤 것 같아요? 네, 멋집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제목 같긴 한데 네. 저희가 잘 변주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많이 떨어졌죠. 네, 비트코인 가격이요. 그 기억해 보시면은 이제 원화 기준으로 아마 많이 생각하실 텐데 와 이제 2억 원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1억 8천만 원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중순으로 보자면 이제 1억 4천만 원이었고요. 네. 이게 이제 10월달에 추석 즈음해가지고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뭐 뒤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10월 10일날 코인 시장에서는 대청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하락세를 이어가더니 사실 다른 자산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우리 국장이나 아니면 금값, 은값 난리가 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6일 한때, 금요일 한때는 이게 1억 원 밑으로 내려오더니 9천만 원 선 밑으로 밀리기까지 했어요. 예. 지금은 올라와서 1억 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식는 와중에 뭐 최근 뭐 지난 금요일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기도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0일 날 이게 아마 코인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아마 그냥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산 가격에 있어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코인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코인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 24시간 거래된다는 겁니다. 365 24시간.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문을 닫았거나 우리 증시가 이제 안 열릴 때는 외부 변수가 발생해도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어떤 외부 변수가 발생했을 때 즉각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증시가 이제 문을 닫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조금 뭔가 협상이 좀 잘 안 되면서 중국의 관세를 다시 100% 부과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네. 물론 그 다음에 다시 말을 뒤집긴 했는데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증시는 문을 닫았는데 코인 시장은 문이 열리다 보니까 갑자기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격 그 코인 시장에 있었던 가격 특징이 뭐냐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매수가 있어서 이른바 이제 레버리지를 쓴 이게 돈을 이른바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10배, 20배로 해가지고 코인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오를 거다. 자, 10배, 20배로 해서 만약에 오를 거다라고 베팅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원금보다 10배, 20배로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10배, 20배 베팅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배로 제가 투자를 했어요. 갖고 있는 돈보다. 그러면 10%가 떨어지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코인 시장에서는 이게 사실 10배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배, 50배, 100배 거래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말 그 투기성. 맞아요. 네. 100배로 제가 만약에 나 상승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1% 떨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가 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억 8천까지 올렸었는데 그게 약간의 이제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청산이 일어나고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급락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이 다 망가졌어요.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이 다 이른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바닥이 나면서 제대로 플레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거래량도 떨어지고 매수매도도 없고 시장이 급속히 이제 냉각화됐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대청산이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었냐면 이거 코인 시장 이거 괜찮나? 이거 좀 걱정인데? 근데 다른 데를 봤더니 다른 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자금이 이탈이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관 돈이 들어오는 게 ETF를 통해서 요새 ETF들 많이 투자하시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ETF는 사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ETF를 통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코인 가격을 밀어 올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로 이제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만 1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5조, 16조 되는 돈이 나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산 시장을 흔들었던 게 바로 그
케빈 워시라는 매파적 인사를 다음 연준 의장으로 이제 임명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매파라는데라고 하는 그 걱정이 일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충격을 받았고요. 임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등장으로만 해도 충격을 받았죠. 존재감이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디지털 금 이러면서 좀 약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디지털 금보다 그냥 금이 더 낫네? 은이 더 낫네? 야, AI 주식 보니까 더 상승률이 더 좋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른바 열위 자산이 된 겁니다. 똑같은 돈이 있으면 이제 자본을 배분을 하잖아요. 배분을 하는데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여기 좋아 보인다라고 비트코인에 먼저 배분하던 게 이제는 다른 데 하고 비트코인은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배분 안 하니까 사실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면서 사실 아까 일시적인 충격 때문에 6만 달러 선을 터치하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 네네. 비트코인이라는 게 안전한 자산 이라고 어느 정도 평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이렇게 출렁이는 걸 보면은 또 그게 아니구나라는 그래서 생각이 이제 들고. 비트코인이 약간 지향하는 목표점은 디지털 금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목표점이고요. 지금 현재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사실 나스닥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근데 나스닥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스닥보다 더 위험한 자산으로 위험하다. 지금 현재는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흔들림이 심한 이유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하락을 말씀드릴 때 기관들이 돈을 빼기 시작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기관들이 여러 개의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금값, 은값이 이제 지금 올해 들어서만 비트코인 이제 30%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과 은의 레버리지 포지션을 굉장히 펀드들이 많이 구축을 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빚을 져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원금보다 굉장히 큰 포지션으로 금에 은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금값, 은값이 아까 말씀드린 케빈 워시 여파 때문에 갑자기 폭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폭락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증거금이 청산을 안 당하려면 이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돈을 갖고 와야 되고. 어딘가에서 돈을 갖고 와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어딘가가 어디냐? 비트코인입니다. 왜?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너무 좋잖아요. 24시간 네. 거래되면서. 그리고 시장 거래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냥 팔면 이게 다 현금화가 다 가능한 거죠. 언제든 팔고 살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이제 그간에 이제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작동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유동성 창구 느낌이다. 글로벌 헤지펀드 ATM기처럼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236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일단 고란 기자 반갑다고 하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시잖아요. 비트코인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 따라 이제 다른데요. 아까 고란 기자가 하라 그런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러죠. 모든 투자 판단과 일단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인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이 열위 자산, 그러니까 투자 대상 중에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이거 투자해가지고 크게 올라가지고 벌겠다라고 마음 먹고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좀 좋지 않은 시기인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른바 기관들이 자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일정 부분 넣어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조금씩 사서 모아가려면 어떤 돈으로 해야 되나요? 내 돈으로. 여유자금. 그렇죠. 네. 내 돈으로 여유자금으로. 네. 그래야지 가격이 떨어져도 장기 전망을 믿고 안 팔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돈이 아닌 빌린 돈이고 이게 어디 쓸 돈이야. 그러면 이건 단기적으로 가격을 하락해도 쓸 돈이니까 팔아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사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돈은. 네네네. 3029님이 네. 지금이 또 그 급락 조정 기간인 맞아요. 만큼 지금이 기회입니까?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아까 제가 1억 원 밑으로 내려와서 9천만 원대로 오니까 네. 그 코인 시장이 아까 제가 인기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주식 시장 거래 대금이 몇십 조씩 나오고 있는데 코인 시장은 업비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래소거든요. 네. 근데 하루 거래 대금이 다 합쳐봐야 2조, 3조 나오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큰 돈 아니에요? 많은 돈 아니에요? 한때는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친 거래량보다 업비트에서 되는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 안 좋을 때요. 네, 예. 네. 그래서 진짜 안 좋을 때는 지금 2조 나오고 뭐 1조 좀 뭐 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급락하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와 지금 살 때다. 살 때다. 라고 해서 들어온 분들이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해서 조금 아마 차익을 얻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너무 급락했다가 올라온 거라서 여기서 더 갈 건지 아니면 추가 더 조정이 내려- 있을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가지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전제 조건은 내 돈이고 쓸 돈이 아닌 거 여유 자금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가상자산 아. 거래소죠. 빗썸에서 지난 주말에 이제 사고가 터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으로 지급해야 되는 걸 비트코인으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직원이 맞습니다. 실수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듣는 분들 가운데 이제 빗썸을 이용해 보신 분들보다는 아마 토스 혹시 이용해 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토스 보면은 왜 각종 과제를 이제 미션을 수행하면 뭐 1원 주고 10원 주고 이런 식으로 뭐 포인트를 막 주잖아요. 맞아요. 빗썸에도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매일매일 이제 접속을 하면 뭐 100포인트를 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포인트가 있거든요. 요걸 많이 쌓으면 요걸 가지고 랜덤 박스라는 걸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0포인트를 모아가지고 이게 1000원 상당인데 랜덤 박스를 사잖아요. 1000원짜리 랜덤 박스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랜덤 박스 안에 있는 건 1000원 이상의 뭔가가 나옵니다.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1000원짜리 랜덤 박스를 샀더니 5000원이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현금으로요? 아 그게 아니면 이제 뭐 그 빗썸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쿠폰 같은 형식으로. 아 쿠폰 아니고 거의 현금입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일정 부분 모이면 토스도 왜 인출할 수 있잖아요. 인출도 네네네. 되고요. 그 돈을 가지고 거기 빗썸에서 코인을 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벤트예요. 사람들 많이 오라고 하는 이벤트. 네. 그 랜덤 박스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아까 제가 1000포인트 1000원을 넣으면 거기 랜덤 박스를 열면 1000원 이상의 뭔가가 나온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제 5000원이 나와서 저는 되게 굉장히 기뻐했었는데 이래서 이제 그걸 이제 경품을 지급하는 직원이 자 1000원을 넣었는데 랜덤 박스로 2000원이 나와야 되는 그 이제 구조였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원 단위가 이제 KRW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랜덤 박스의 그 이제 보상이 2,000원이다. 그러면 2,000 KRW라고 넣어야 되는데 네. 그 KRW를 넣는 자리에 코인 드랍이라고 하면서 BTC를 쓰는 거예요. 그 단위를. 그러다 보니까 2,000원이 아니라 2,000개의 비트코인이 갑자기 나한테 들어온 겁니다. 야, 그거는 이거는 저기 뭐 천지 차이 아니에요? 천지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한 2,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2,000원이 들어갈 때 네. 2,400억이 들어온 평균적으로 한 2,000개 들어왔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랜덤 박스에서 이제 5만 원이 나오는 거면 그것도 되게 뭐 큰 다를 수가 거거든요. 있으니까.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5만 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온 거죠. 1조가 넘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거기다 KRW를 써야 되는데 코인 드랍하면서 그 비트코인을 이제 써는 거죠. 쓴다고 그게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행된 비트코인이 62만 개입니다. 총 발행량의 3%예요. 아니 빗썸에서 62만 개를 갖고 없죠. 없죠. 빗썸이 갖고 있는 건 회사가 갖고 있는 건 175개고요. 고객들이 위탁한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4만 2천 개 정도 됩니다. 근데 62만 개가 발행이 된 거예요. 야,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님 그 계좌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2천 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의심을 해보죠. 이게 그쵸. 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여기 받은 분이 249명 정도 랜덤박스를 열어가지고 그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팔았다면서 또. 아니 팔진 않고 대부분이 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약간 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대부분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고 그쵸 이제 80여 분이 네.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팔리나? 이러면서 팔았대요. 약간 배 아프신 거 아니에요? 고민 기자님. 아 제가 목이 메입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이제 좀 지켜봤는데 네. 80분은 거기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팔았죠. 팔았다.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팔았어요. 근데 팠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빗썸에서 약간 그 분당 거래되는 이제 비트코인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한 10여 개 정도 되나? 이게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요. 그쵸. 네.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이 자기 받은 비트코인을 시장에다가 시장가로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빗썸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급을 거래가 하고 되는 난 상황? 뒤에 한 20분 뒤에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 해당 계좌를 다 정지를 시켜서 거래를 정지시켰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그 직원의 실수로 이제 입력이 잘못된 건데 그럼 무슨 뭐 이게 경고
장치가 없는 겁니다. 제어 그게 장치가 바로 없는 문제인데 겁니까? 지금 현재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이게 62만 개가 발행될 수 있었던 건 이른바 이제 장부 거래 때문이거든요. 근데 장부 거래 자체가 아니 비트코인 장부 거래한다고 그 놀라실 게 아닌 게 증권사, 은행 뭐 다 모든 금융사들이 다 일단 장부 거래를 합니다. 장부 거래는 거니까 장부상에만 그렇게 기록을 네, 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일단 이제 그 안에서 장부상으로 이제 누가 팔고 누가 그 샀고 이걸 이제 다 장부를 맞춘 다음에 실제 그다음에 오가기 전에 실제 오가기 전에요. 아. 장부를 다 맞추고 맨 마지막에 이게 혹시 코인이 외부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현금이 나가거나 할 때 그때 이제 맞추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100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직접적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제가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모양을 송금했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의 가치가 바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요. 이 은행 이용해 보신 분들은 11시 55분부터 왜 12시 05분 사이에는 은행 뭐 공동전산망 어쩌고 때문에 뭐 거래가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메시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이제 금융결제원이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은행들 사이에 많은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다 취합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뭐 국민은행이 뭐 이제 1억을 더 받아야 된다 신한은행한테 가면 그럼 이제 금융결제원이 그걸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리를 하기 전에 국민은행 상에서 있었던 건 다 장부 거래를 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요. 내가 팔고 사고 했던 게 그대로 예탁결제원에 가서 그 주식 명부에다가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제가 판 삼성전자 주식을 아나운서님이 샀어요. 네. 그럼 이게 바로 예탁결제원에 가가지고 제 명부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키움증권 안에서 장부 거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빗썸이 갖고 있는 코인이 고객 거 합쳐봐야 42,000여 개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발행이 62만 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적으로 자사가 갖고 있는 코인 물량을 초과하는 그 물량을 아무 장치 없이 제동 장치 없이 발행이 됐다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고요. 요거 비슷한 일이 삼성증권에서 사실 있었습니다. 2018년에요. 네. 그때 삼성증권에서 있었던 건 이제 유령 주식 사건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 삼성증권이 그 우리 사주 갖고 있는 직원들한테 배당을 1,000원을 줘야 돼요. 근데 1,000주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통장에 몇십억이 찍히는 거죠. 근데 이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직원들이잖아요. 금융회사 직원들이면 이거 분명히 문제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20여 명의 직원들이 이 주식을 팔았어요. 갑자기 매도하니까 삼성증권 주가가 10% 넘게 떨어진 일이 발생했고요. 이때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1,000원인데 1,000주를 이제 배당을 준 걸 합쳐보면 삼성증권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량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모든 증권사가 다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네. 그런데 이제 빗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래도 거래소 업력 자체가 짧고 규제가 조금 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내부 통제 장치가 부족했던 게 지금 문제로 터진 거죠. 이번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그때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야 라면서 내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글로벌 시세는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는 1억에 거래됐는데 나는 그 빗썸에서 거래돼가지고 9천만 원에 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빗썸이 그 차액 글로벌 시세와 그다음에 당시 빗썸 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 차액 곱하기 차액에다가 10% 더해가지고 차액을 물어준다라고 했어요. 보상해주겠다. 보상액을 네. 이렇게 보상액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요건 이제 빗썸 회사 차원에서 물어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여기서 약간 또 갈리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팔았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나 보상 말고 비트코인으로 돌려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네, 충분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근데 그 당시 가격보다 이게 그 글로벌 시세 자체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빗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빗썸 그 매도 당시 가격 글로벌 가격 곱하기 110% 해가지고 돌려주는 것보다 지금 코인 하나를 그냥 돌려주는 게 사실 지금 더 부담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고객들 입장에서 어쨌든 매도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빗썸이 매도 행위 자체를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빗썸 측은 이걸 이제 현금으로 돌려준다라고 하고 있고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는 나 그냥 코인으로 줘. 라고 이제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네. 이게 아까 80분은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자기 계좌로 자기 지갑으로 100개를 코인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게 딴 사람 지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횡령 혐의를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전자적인 그 증표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가 개입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안 돌려주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네네네.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